새벽 서울의 하늘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반지하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문고리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골목길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파카의 지퍼를 턱까지 올렸습니다. 손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왼손에 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청담동 오피스 빌딩 미화원으로 출근하는 길. 65세의 몸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병원비가 매달 150만 원, 빚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돈 때문에 엄마를 찾지 마. 작년 설 딸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뒤로 자식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빚쟁이 엄마는 자식들의 삶에 짐이 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접어들 즈음 순자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박영감이었습니다. 72세로 보이는 노인은 편의점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점퍼와 때 묻은 운동화, 옆에는 낡은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유심히 본 것은 그의 손에 들린 신문이었습니다. 버려진 신문을 주워 읽는 노숙인. 처음 본 날은 2달 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새벽마다 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경제면부터 사회면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영감님 커피 드시겠어요? 그녀는 편의점 앞 자판기로 걸어갔습니다. 1,000원을 넣고 믹스커피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여기요. 순자는 커피를 건넸습니다. 박영감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짧은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영감은 2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순자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아침 드세요. 아니, 이건 괜찮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받은 걸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순자는 지폐를 박영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등 뒤로 박영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새벽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지만 가슴 한편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박영감이 단순한 노숙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30년간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자식의 사업빚을 떠안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박영감 역시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건네는 이 여인이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새벽 2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는 빌딩 청소를, 하나는 하루의 생존을 준비하며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그날 박영감은 순자에게 오래된 수첩 한 권을 건넬 것이었습니다. 한 달 뒤 순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빌딩 청소와 별개로 주 3회 따뜻한 동행 복지재단에서 청소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조금 낮았지만 일이 가벼웠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가까웠습니다. 재단 건물은 단독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상담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회의실, 4층은 이사장실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습니다. 김순자 씨 맞으시죠? 첫 출근 날 이사장 최미사가 직접 내려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진주 목걸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순자는 두 손으로 악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재단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편하게 일하세요. 최미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매주 월, 수, 금 오전에 재단 청소를 맡았습니다. 층별로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일은 규칙적이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 씨, 이게 뭐예요? 어느 수요일 오후 최미사가 4층 복도에서 순자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휴지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쓰레기통에 휴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제대로 안 비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순자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최미사는 휴지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침의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휴지통을 주워들었습니다. 4층 전체를 다시 청소했습니다. 그날부터 최미사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순자를 볼 때마다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바닥에 먼지, 창문의 얼룩, 화분의 낙엽.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장님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화풀이 하시거든요. 젊은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참으세요. 저희도 참고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는 것에는 익숙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금요일, 순자는 평소처럼 4층 이사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최미사는 외부 행사에 나가고 없었습니다. 책상 위는 깔끔했고 쓰레기통에는 몇 장의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휴지통을 비웠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쇄되지 않은 서류 일부였습니다. 순자는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독거노인 지원 사업비 마이너스 1인당 50만 원 200명 1억. 그 아래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실직업 20만 원, 차액 30만 원 206천만 원.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중 장부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빼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서류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서둘러 4층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최미사가 돌아왔습니다. 김순자 씨, 잠깐 이리 오세요. 이사장실로 불려 들어간 순자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서류 조각을 눈치챘을까? 하지만 최미사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순자 씨, 독거노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신청하시면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최미사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인감도장이랑 주민등록 등본만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직접 신청해 드릴게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순자 씨 같은 분들 돕자고 재단 만든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최미사는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조각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누구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재단은 조사를 받을 것이고 자신은 일자리를 잃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 박영감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영감님, 아, 감사합니다. 박영감은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제가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무엇을요? 순자는 재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사장의 두 얼굴,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서류 조각, 그리고 오늘 받은 지원 사업 신청서. 박영감은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 서류 조각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내 집에 있습니다.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장에게 인감 도장과 등본을 주지 마세요. 왜요? 박영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명의 도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허위 수급자를 만들려는 거예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서류를 깜빡했다고 하세요. 그동안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12월 둘째 주 목요일, 서울의 첫눈 대신 비가 내렸습니다. 순자는 재단 청소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 하늘은 이미 어두웠고 빗줄기는 거세졌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파카 모자를 눌러쓰고 걸었습니다. 최미사는 오늘도 서류를 재촉했습니다. 순자 씨, 인감 도장이랑 등본은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박영감의 말을 믿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미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비를 맞으며 골목길을 걷는데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박영감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이 아니라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수레도 없었습니다. 낡은 점퍼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왜 이러세요? 순자가 다가가자 박영감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순자 씨 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처음 보는 박영감의 표정에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마시오. 네? 무슨... 놈들이 작업을 친다고 했어요. 오늘 밤. 박영감은 순자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박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재단 건물 뒤편에서 잤습니다. 새벽 2시쯤 누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요? 최미사 이사장이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영감은 계속 말했습니다. 김순자 집 가스 배관 확인했어. 오늘 밤 10시 타이머 작동시켜. 나는 제주도에 있을 거야. 알리바이는 완벽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가스 폭발을 만들려는 겁니다. 당신을 없애려고.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왜 저를... 서류 조각 때문이요.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박영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순자의 팔을 잡은 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발 오늘 밤은 집에 가지 마시오. 제발. 순자는 박영감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간절한 눈빛.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어떻게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저는 박영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최미사 같은 인간들도 많이 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찜질방으로 가세요. 밤새 거기 계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저한테 연락하세요. 박영감은 주머니에서 찢어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감님 휴대폰이 있으셨어요? 충전만 못하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배터리가 남아 있을 겁니다.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집에 가서 짐 좀 챙겨야 하는데.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찜질방으로 가세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시오. 박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조심하시오.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박영감은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찜질방은 역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입장료 1만 원을 내고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영감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걸까? 믿기 어려웠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9시, 10시, 11시.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찜질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새벽 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접니다. 박영수. 박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아니요, 무슨. 당신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당신이 집에 없었으니까. 전화 너머로 박영감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찜질방에 계세요.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거입니다. 증거요? 네. 최미사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박영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순자 씨.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가스 폭발. 자신은 지금 죽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감정도 일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아온 김순자. 빚 때문에 자식들에게도 버림받은 김순자. 그 순자가 이제는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여가 편의점에서 박영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어두웠고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박영감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네, 순자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였습니다. 뉴스 봤어요. 반지하 방이 완전히 탔다고 합니다. 박영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경찰은 가스 배관 노후가 원인이라고 발표했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게 사고가 아니란 걸.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가면 안 돼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박영감은 옆에 놓인 낡은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대학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합니다. 순자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오후 3시 따뜻한 동행 재단 뒷문 최미사 이사장 검은 가방을 든 남성과 만남. 남성은 40대 추정 정장 차림. 악수 후 가방 전달. 시간 약 3분. 9월 22일 오전 11시 강남구청 인근 카페. 최미사 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대화. 서류 봉투 전달 확인. 남성은 봉투를 재킷 안주머니에 넣음. 10월 5일 오후 5시 재단 주차장. 최미사 벤츠에 탑승. 조수석에 흰색 봉투 3개. 크기와 두께로 보아 현금 추정.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만난 사람, 주고받은 물건. 모든 것이 상세했습니다. 이건 3개월간 제가 본 것들입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저는 재단 건물 근처에서 생활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숙자를 투명 인간처럼 대하지요. 덕분에 저는 모든 걸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재단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불일치하는 금액들, 횡령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영감님, 이건 회계 장부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영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회계사였습니다. 30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했지요. 순자는 박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증을 섰고 아들은 실패했습니다. 빚은 15억, 집도 차도 모두 날아갔지요. 박영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지요. 하지만 살아보니 보이는 게 있더군요.
박 영감은 노트를 가리켰습니다. 세상에는 최미사 같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약자를 이용하고 돈을 빼돌리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왜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영감은 순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주고 1,000원을 지어주던 당신. 저는 알았습니다. 당신도 저처럼 힘든 사람이란 걸.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노트는 이제 당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경찰에 가세요. 저 혼자요? 아닙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박 영감은 일어섰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오전 10시 두 사람은 서울광역수사대를 찾았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노인 2명. 경찰관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원이시면 1층으로 가세요. 횡령 사건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박 영감이 말했습니다. 따뜻한 동행 복지재단 이사장 최미사의 정부 보조금 횡령 및 살인 미수건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10분 뒤 형사 2명이 나왔습니다.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순자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서류 조각을 꺼냈습니다. 박 영감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3개월간의 관찰 기록입니다. 최미사가 만난 사람들, 주고받은 돈, 재단의 수입과 지출 불일치 내역입니다. 박 영감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저는 최미사가 이 여성의 집에 가스 폭발을 일으키려 한다는 통화를 들었습니다. 형사들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통화 녹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폭발 사고는 실제로 일어났지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형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12시경 마포구 반지하 주택 가스 폭발. 인명피해 없음. 그 집이 제 집입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찜질방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집에 가지 말라고 해서요. 조사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형사들은 노트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서류 조각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순자와 박 영감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일단 내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말했습니다. 재단 계좌 추적과 관련 인물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얼마나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조심하십시오.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기다려야지요. 경찰을 믿어야 합니다. 박 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기다릴 차례입니다. 순자는 박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감님.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박 영감도 순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임시 거처인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재단 청소 일은 그만뒀습니다. 최미사는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재단은 업무 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날 아침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최미사와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단 계좌 추적 결과 3년간 정부 보조금 12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청 공무원 2명, 방화 청부업자 1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박영수 씨의 노트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찾은 서류 조각도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박 영감을 만났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네, 형사님이 저한테도 연락 주셨습니다. 박 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영감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함께 한 겁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커피 2잔을 샀습니다. 영감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 영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뒤 순자에게 새로운 소식이 왔습니다. 화재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생활비를 후원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순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김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범죄를 신고하셨잖아요. 그 덕분에 많은 취약계층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새 출발하세요. 이사날 순자는 박 영감을 찾았습니다. 영감님 제가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함께 가시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발 함께 가세요. 방은 2개입니다. 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순자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받으세요. 후원금 중 일부입니다. 영감님 몫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당신 거예요. 영감님이 없었으면 저는 죽었습니다. 제발 받으세요. 순자는 박 영감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박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3개월 뒤 봄이 왔습니다. 순자는 새 집에 정착했습니다. 빌딩 청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아이들 데리고.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집 근처 카페를 찾았습니다. 실버 카페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카운터에 박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얼굴은 환했습니다. 영감님, 순자 씨, 박 영감은 카운터에서 나와 순자를 반겼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네. 3개월 전부터요. 사회적 기업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를 모집하길래 지원했습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박 영감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준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몸을 추슬렀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넣었지요. 처음엔 안 될 줄 알았는데 받아주더군요. 순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박 영감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박 영감과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함께 찍은 사진. 아드님과 화해하셨어요? 네. 아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제 기사를 봤다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박 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사과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는 중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순자는 박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박 영감은 카운터로 돌아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순자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잠시 뒤 박 영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순자 씨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처음 저에게 커피를 건넸던 날. 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박 영감은 순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목숨을 구했지요. 우리는 서로를 살린 겁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네, 저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소한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앞으로도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이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은 또 다른 기적의 파문을 만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의 온기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듯이